미중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의 싸움 속에서 한국은 과연 기술의 무덤이 될까요? 아니면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설까요?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한국의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국제정치 평론가 박성민입니다. 오늘은 미중 갈등이 왜 기술 냉전이 되었는지, 그 한가운데 선 대한민국 반도체 배터리의 운명,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술 주권의 방향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 무역 전쟁에서 기술 냉전으로. 먼저 지금 벌어지는 미중 갈등의 본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세 올리고 수입 막고 서로 자동차 철강 두들기던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은 완전히 기술 패권 전쟁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AI 시대의 두뇌인 반도체를 쥐느냐, 누가 양자 컴퓨팅, 6G, 바이오 표준을 선점하느냐, 누가 핵심 광물과 공급망의 목줄을 잡느냐. 이 싸움이 바로 기술 냉전택 콜드워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칼날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고 전기차 배터리와 소재에서도 세계 시장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할 잠재적 라이벌이 된 상황입니다. 2. 미국의 기술 고립 전략,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아라. 그래서 나온 것이 수출 통제, 동맹 규합, 기술 봉쇄입니다. 2-1.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미국은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쏟아냈습니다. 첨단 미세공정 장비 EUV, DUV, 고성능 GPU AI 반도체, 첨단 공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구까지 일종의 기술 장벽을 세워서 중국이 다음 세대 기술로 도약하는 속도를 늦추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말합니다. 같이 막자. 우리만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장비 수출을 조이고 한국, 대만에게도 중국 공장 증설 업그레이드 신중히 해라.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2-2. 한국 기업이 겪는 딜레마. 문제는 여기서 한국 기업의 딜레마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거대한 비중이 여전히 중국과 홍콩으로 향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첨단 공정을 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KDI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첫 대형 수출 통제가 시행된 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약 14%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쏜 제재의 파편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상처를 내고 있는 겁니다. 3. 중국의 기술 자립 쌍순환과 반도체 굴기. 이번엔 중국입니다. 미국이 칼을 빼들자 중국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3-1. 쌍순환 전략과 반도체 굴기. 중국의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 전략입니다. 안쪽에서는 내수와 자립 기술을 키우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1대1로 해외 시장으로 영향력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 아래 중국은 빅펀드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몰아주고 SMIC, YMTC, CXMT와 같은 자국 챔피언 기업을 키우며 2025년까지 반도체 장비 자금률 50%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즉, 미국이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는 더 독하게 우리만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3-2 한국 기업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압박.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이 완전히 기술 자립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이 누리던 중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가격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 저가 메모리 장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즉, 미국의 제재는 우리 수출을 줄이고 중국의 자립은 우리의 장기 시장을 깎아먹는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 한국은 선택의 기로인가? 기술 패권국의 문턱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협력 없이는 안 되는 기술 패권국 후보에 가깝다는 겁니다. 4-1 초격차 기술, 특히 HBM에서의 절대 우위. 대표적인 예가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초고대 언어 모델,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의 성능을 결정하는 반도체의 심장이 바로 HBM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HBM 10개 중 8개는 한국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고 삼성전자 역시 HBM사와 차세대 제품으로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들도 중국의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메모리 없이 AI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까지 한국은 이미 초격차 기술을 가진 중견 패권국이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위치가 훨씬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 해외가 보는 한국 기술 동맹의 핵심이자 중재자. 이제 시선을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로 돌려보겠습니다. 5-1 미국의 시각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윙먼.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심 기술 동맹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윙먼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에서 한국의 협력 없이는 전략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보고서와 안보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안정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5-2 중국의 시각 견제와 의존의 모순. 중국은 겉으로는 자립, 자국 기술, 국산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끊기면 우리의 기술 자립 속도도 함께 늦어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하는 기사, 한국 기업 규제 가능성을 흘리는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합작,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유지 등을 은근히 유도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양면 전략을 매우 냉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5-3 유럽 기타 외신 흔들리지 않는 실리 외교. 유럽과 다른 지역의 분석은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리를 취하는 영리한 국가로 평가합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묻고 경제와 공급망에서는 최대한 선택지를 넓혀두는 이 균형 감각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나라라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6.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 기술 주권과 탈정치적 표준.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냉전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6-1. 첫째, 기술 주권의 선포.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어떤 나라의 하청도, 어떤 블록의 종속도 아니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완전한 국산화에 대한 장기 투자, 차세대 기술, 특히 AI, 6G, 양자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10년짜리 국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속도와 규모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6-2. 둘째, 탈정치적 기술 표준의 주도. 두 번째는 기술 표준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입니다. 지금 각국은 우리 편 기술만 쓰라는 블록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안보는 미국과 기술 표준은 개방성과 상호 호환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통신, 반도체, AI 윤리, 데이터 보안 등에서 특정 국가 배제를 넘어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데 한국이 앞장선다면 우리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만드는 국가로 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6-3. 셋째, 중재자아비터로서의 한국.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중 사이 중재자아비터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위기시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조정자, 글로벌 AI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표준 윤리를 조율하는 중재자, 배터리 친환경 기술에서 유럽, 미국, 아시아를 잇는 연결고리.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한국의 가치는 군사 동맹국을 넘어 기술 문명 동맹국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기술 패권국 K-테크의 미래를 위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중 갈등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점,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이 서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기술 독립과 K-테크 패권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AI 시대, HBM과 첨단 메모리의 수요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HBM 시장 점유율, 첨단 공정 기술,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에서 세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나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기술의 변두리로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술 진영이 마지막 보루이자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이 핵심 축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정책도 투자도 우리 젊은 세대의 진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곧 글로벌 기술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미중의 기술 냉전 속에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AI 시대의 심장을 쥔 기술 패권국 K-테크,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정치평론가 박성민이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국제정치기술 패권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길에 큰 힘이 됩니다.